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대형 공연장에서 지난 22일 발생한 무차별 총격과 화재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143명 이상, 부상자도 180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러시아 내 20여 년 만에 최악의 테러로 인한 참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국가 IS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인 호라산이 테러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배후론을 꺼내들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피해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참사는 지난 22일 모스크바 북서부의 공연장 크로커스 시리홀에 무장 괴한들이 들이닥쳐 불을 지르고 무차별 총기 난사를 벌이면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수천 명이 모여 락 콘서트를 기다리던 공연장은 급습한 괴한들 총기 난사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국영방송 RT 등 현지 매체는 143명 이상이 숨지는 등 사상자 수가 300명을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는 핵심 용의자 4명을 포함한 관련자 11명을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브리안스크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ISIS는 테러 공격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 테러범이 자비 없이 죽여라, 우리는 신의 대의를 위해 왔다고 말하는 자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00억 달러의 피해를 가져온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다시 미국으로 송환돼 범죄 수사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의 권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해 현지 대법원이 지난 22일 송환 보류 결정을 내리고 대검찰청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지 지난 23일로 정확히 1년을 맞았습니다. 권 씨가 검거된 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가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갈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애초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경제범죄 형량이 한국보다 높은 미국에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권 씨 측은 즉시 항소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미국보다 더 빨랐다는 권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이에 지난 7일 기존 결정을 뒤집고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다시 결정했고 항소법원은 지난 20일 이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의 이의 제기 배경에 권 씨의 송환 입장을 재확인해온 미국 측에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권 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3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이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후 폭풍으로 축출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 중 한 명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은 2024 회계연도 본예산 중 아직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쟁점 예산안에 하원 본회의 상정일인 22일 존슨 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예산 처리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면서도 이번 조치는 경고에 가깝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원은 규칙 개정에 따라 의원 1인이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결의안 표결이 요구되면 하원은 이틀 이내 표결 일정을 잡거나 새로운 회기 시작까지 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공화당 소속 켄벅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함에 따라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수는 218석 대 213석, 단 5석 차이로 좁아졌습니다. 4월에는 역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자리를 내놓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어 의석 격차는 217 대 213수로 줄어들게 됩니다. 뉴저지주의 연방 상원의원 후보 자리를 두고 민주당 경선에서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과 경쟁하던 태미 머피 후보가 24일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이로써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김 의원은 오는 6월 4일 민주당의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민주당 뉴저지 프라이머리에서 민주당 후보직을 거머쥘 수 있는 한층 유리한 자리를 점하게 됐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 후보는 이날 SNS X에 올린 영상에서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향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후보는 그동안 진실에 따라 선거운동에 임했다면서 그러나 이 선거를 계속한다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분열적이고 부정적인 선거 캠페인이 지속됨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피 후보는 초반부터 민주당 소속 지역 정치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지만 부족한 정치 이력과 남편인 머피 주지사의 후광덕을 봤다는 우려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보도했습니다. 더 힐은 이에 따라 카운티 당 지도부들이 그동안 머피 후보에게 보냈던 지지를 김 후보에게 돌릴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피 후보의 사퇴로 김 의원은 민주당 경선에서 뛰는 유일한 유력 후보로 남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글로벌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가 머그잔 수십만 개가 리콜된다고 AP통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스타벅스 머그잔으로 일부 사용자가 화상이나 열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리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이 머그잔은 스위스 식품기업인 네슬레가 만들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타겟과 월마트 등 미 전역에서 판매된 44만 개에 달합니다. 머그잔은 이 시기 상품 패키지 등으로 10에서 20달러로 판매됐습니다. 위원회는 이 머그잔이 전자레인지에 데워지거나 뜨거운 액체로 채워지면 과열되거나 깨져 화상과 열상 위험이 있다고 리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머그잔으로 인해 모두 12건의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중 9건은 심한 화상과 손가락 등에 물집이 잡히고 한 건에는 손가락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소비자들은 머그잔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하거나 네슬레 USA에 연락해 전액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제품안전위원회는 전했습니다. 네슬레는 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영국 왕세자의 부인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AP, 로이터 통신 등이 22일 보도했습니다. 왕세자빈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 메시지에서 지난 1월 런던에서 중요한 복부 수술을 받았고 이는 암은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며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수술 후 검사에서 암이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진은 내게 예방적인 화학 치료를 받도록 권고했고 나는 현재 그 치료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왕세자빈은 중요한 수술로부터 회복과 치료를 시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무엇보다 세 자녀인 조지와 샬럿 루이에게 설명하고 내가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왕세자빈은 나는 괜찮고 매일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왕세자빈은 지난 1월 런던 병원에서 복부 수술을 받고 약 2주간 입원했으며 이후 공개석상에 나서지 않아왔습니다. 왕실은 입원을 발표하면서 왕세자빈이 부활절 3월 31일까지는 공식 석상에 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보유한 소셜미디어 X 이용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글로벌 앱마켓 분석기업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에서 X의 모바일 앱 평균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2,70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 감소한 수치로 머스크가 X를 인수한 직후인 2022년 11월과 비교하면 23%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월 전 세계 모바일 앱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도 1억 7,4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전 세계 이용자 수는 머스크가 인수한 직후인 2022년 10월 약간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매월 감소를 나타냈다고 센서타워는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경쟁 SNS의 전 세계 이용자 수가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스냅챗은 8.8%, 인스타그램은 5.3%, 페이스북은 1.5%, 틱톡은 0.5% 각각 증가했습니다. 센서타워는 이들 앱도 같은 기간 모두 미국에서 이용자 수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X만큼 감소폭이 큰 앱은 없다고 짚었습니다. 국내 대표적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캐나다에서도 인기를 끌며 현지 양대 앱 마켓에서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24일 ICT 업계에 따르면 당근의 글로벌 서비스 앱 캐롯은 지난 19일 캐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무료 소셜 앱 부문에서 각각 5위와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으로 7위를 기록한 글로벌 소셜미디어 X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캐나다 내 한인 교포를 중심으로 이용되던 캐롯이 현 지역 생활지인 커뮤니티 속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올해 들어 캐나다에서 캐롯의 월간 활성 이용자 MAU는 월평균 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MAU는 작년 2월의 3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주택에 딸린 주차장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그라지 세일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캐나다의 재사용 생활용품 거래 문화가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근은 2021년 토론토에 현지 법인을 세웠으며 2022년부터는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김용현 대표가 캐나다 현지에 주재하며 글로벌 서비스 확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캐롯은 서비스 현지화의 속도를 내기 위해 같은 해 6월 캐나다 국적의 현지 전문가 로버트 킴을 신임 최고 경영자로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내 인기 확산에 고무된 당근은 미국 시장에서도 서비스 지역 확대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에 이어 이달 시카고로 지역을 넓힐 계획입니다. 최대 주택보험사인 스테이팜이 주내 주택보험 철수에 이어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 7만 2천여 건에 대해 갱신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보험 대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스테이팜 보험사 측은 가주 내 약 7만 2천 건의 주택보험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지난 23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콘도, 주택 등을 포함한 3만 건의 주택보험과 4만 2천 건의 상업용 아파트 보험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만료시킨 것입니다. 4만 2천 건의 상업용 아파트 갱신 거부는 스테이팜이 상업용 아파트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테이팜은 이번 조치로 전체 보험 상품에서 3%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스테이팜이 산불 등 자연재해 증가와 치솟는 보험료 청구로 인해 캘리포니아에서 주택보험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 1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